이 습관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드름에 효과가 있네 라고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피부과에 가서 압출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해외여행 갈 때나 아니면 외박할 때 무조건 들고 가는 제품이고 여전히 저한테는 대체 불가인 그런 스파템이에요. 여드름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저는 꼭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 피탐지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소하지만 효과가 정말 강력한 여드름이 점점 없어질 수 있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드름에 효과가 있네 라고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뭐 세수 잘해라, 베개 빨아라 이런 내용 아니고요. 정말 제 찐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들이라 제가 오늘 말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비탐지들한테 알려드릴 게 많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피부 고민 가볍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먼저 10대 때부터 여드름이 났습니다. 좁쌀이랑 염증기를 동반한 여드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조금 더 많이 나고 성인이 돼서는 식습관, 생활 패턴 모든 게 망가지면서 염증성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과를 처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압출을 잘못 받는 바람에 정말 며칠 내에 심각한 화농성 여드름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건 이때를 계기로 이제 여드름이 한 번씩 폭발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 화농성 여드름으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다는 얘기는 10대 때부터 쭉 듣고 살았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여드름은 20대에 4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홈케어가 가능해진 상황이라 피부과를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간 거 이후로는 안 가고 홈케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탐지들이 언니 이제 피지선이 많이 줄어가지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한번 여드름이 올라오면 이런 큼직하고 땡땡한 화농성 여드름 위주로 올라와요. 이럴 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관리 못하면은 아실 거예요. 옆으로 번지고 갑자기 이제 왕건이 애들이 막 뜨문뜨문 나기 시작하면서 번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소하지만 효과가 정말 강력한 제 여드름을 없애는데 도움을 정말 확실하게 준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고민이 아니라는 인식 가지기. 이 얘기 듣고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탐지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방법 몇 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난 정말 여드름 없애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드름과 피부 전체의 고민을 잠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면 정말로 많은 게 해결돼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드름은 원인이 워낙 다양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피지선의 문제로 그 피지량이 많아져서 피지선의 통로가 막혔을 경우에, 그리고 피부 겉에 각질 제거가 안 돼서 그 염증들, 고름들이 안에 갇혀가지고 생기는 게 여드름인데, 그러면 이거는 피지선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피부 면역력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드름은 한두 개 올라올 수 있긴 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번진다 그러면은 이미 피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서 모낭염이 겹치고 또 여드름 균들도 번져가지고 한순간에 빠르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드름이 손쓸 수 없이 빠르게 번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우리가 피부랑 여드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드름은 피부 위에 난 염증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화장을 매일매일 바르는 걸 당연히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부가 좋아진다는 제품들 있죠. 물론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염증 고민과 맞지 않는 제품들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정도의 심각한 여드름 고민이라고 하면 선크림 바르는 것도 멈춥니다. 왜냐면 우리가 팔에 염증이 났는데 이 위에 선크림을 매 시간마다 덧발라서 선케어를 해주진 않잖아요. 여드름 염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매일 발랐다가 여드름이 더 심하게 번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줍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피지선 문제로 시작하지만 그 균이 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이 비교적 많을 수 있는 그런 공용 장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청결이 좋지 않은 사우나에 갔을 때 모기 물린 것 같은 여드름이 갑자기 알러지처럼 올라온 적도 있거든요. 이런 공용 장소나 아니면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 안경, 핸드폰, 막 키보드, 마우스 이런 주변 기기들은 무조건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베개 커버를 갈아주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방법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과 피부 고민이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 여드름 관련된 마인드셋을 요렇게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드름이 염증이긴 하지만 피부 결 케어는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 전체에 스킨케어를 바르더라도 진정이나 재생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가볍게만 발라주고 스파 케어 위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안 직후에 클리오스 블루드롭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완전 물 같은 제품인데 여드름 영향 전혀 없고 오히려 물 같은데 피부 결만 쫀쫀하게 딱 깔끔하게 잡히는 느낌이라 이거 발라준 다음에 그냥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하나만 발라줘요.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 촉촉하게 나온 파티온 제품이 있는데 그거 바르셔도 괜찮고, 그렇게 크림 하나만 발라준 다음에 바로 여드름 집중 스파 케어로 넘어가주는 거예요. 피부에 저도 아무것도 안 바르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한 여드름을 겪을 때는 이게 사실 그 건조함을 느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에크논 크림만 발라줬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법 두 번째, 장 건강은 무조건 챙기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여드름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놀랬던 게 세로토닌 호르몬 있죠. 이제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반대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여드름 피부로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여드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반대 호르몬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여드름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여드름 없애려면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코르티졸 호르몬이 어쩔 때 나오냐면 수면을 못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연관된 게 어차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미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연결돼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정말 여드름이 나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4번 여드름이 심하게 났다고 했잖아요. 2번은 이런 이유로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드름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스트레스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방법적인 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뭔가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장 건강이랑 연관을 지어보면 방법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최소 12시 전에는 잠들어야 되고 이제 숙면을 취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가볍게만 넘어갈게요. 이걸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드름은 확실히 방지가 된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장에서 대부분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 건강을 유지를 해줘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피탐지들이 나는 변비야, 나는 화장실을 잘 못 가라고 하신다면은 오늘부터는 이거 핑계 불가. 우리는 무조건 장 건강을 사수해야 된다. 저도 심할 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화장실을 잘 못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에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밥 제대로 안 먹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먹고 이제 음주도 자주 했고 물도 제대로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안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턱에 왕건이 화농성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유산균, 그 다음에 물을 1.5리터 하루에 매일매일 챙겨 먹은 후부터는 화장실을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꾸준히 갑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건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저는 턱에 나는 그 화농성 여드름들 큼직한 것들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다시 못 가면 또 나요. 그리고 장 건강이 면역력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장에 유익균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몸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 면역력도 똑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모낭염이 잘 올라오거든요. 모낭염은 그 진균성 염증이어가지고 여드름이랑은 달라요. 정말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균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염증이거든요. 그러면 장 건강 안 좋아서 몸의 면역력 떨어지면 피부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모낭염 같은 것들이 겹치고, 그러면 이미 여드름이 난 거 플러스 균 문제가 겹쳐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여드름이 폭발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드름 많이 나, 나는 피부 안 좋아서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은 약간 겉핥기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이 단순히 물 많이 마셔라, 단순히 뭔가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근본적으로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케어해 주려면 장 건강을 챙기는 거는 그냥 필수 중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저는 유산균 비싼 것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그 올리브영에 판매하는 락토핏 있잖아요. 이거 저는 색깔 관계 없었는데 주황색이랑 노란색 위주로 먹긴 하거든요. 그냥 먹었을 때 늘 가스 차는 것도 없고 더부룩한 것도 없고 화장실도 무난하게 잘 가고 하는 걸 느껴가지고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저는 사실 자유롭게 먹는 편인데 딱 두 가지를 조심하거든요. 유제품, 알코올. 제가 의외로 밀가루의 영향은 잘 안 받는 편인데 유제품이랑 알코올은 여드름 직방이에요. 심지어 알코올은 먹으면 그 다음날 여드름 세개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도 장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유제품 먹으면 장 이렇게 가스 차고 더부룩해지지? 그러면서 약간 뭔가 건강하지 않은 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코올 먹으면은 그 다음날 우리 술응이라고 하잖아요. 술응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유익균들이 죽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드름에 영향이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비탐제들도 요거 두 가지 먹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피부에 맞는 스파 케어 하나쯤은 알고 있기입니다. 괄호치고 스킨케어 줄이고 스파케어 비중 늘리기.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 거 아시죠, 비탐지들? 제가 얼마 전에 레츠 클렌징 위드미 했었을 때 우리 현지님이 스파케어 안 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놀랬거든요? 우리 비탐지들은 스파케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 제가 더 열심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스파케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몸이나 얼굴에 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의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피지량이 배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미 트러블 피부인 분들은 뭐 화농성이나 염증성 이런 것들로 더 심하게 날 수도 있고,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그 기름이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피지 알맹이 같은 애들, 블랙헤드나 피지 결석화가 많이 생기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여름에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킨케어 단계를 이때는 좀 줄이시고 맨 뒤에 하던 그 스파케어의 비중을 더 늘려줘야 돼요. 막 한두 개 트러블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얼굴 전체에 트러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피부 결 문제가 아니고 트러블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스킨케어 비중은 줄이고 스파케어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효과 강력한 스파케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스킨케어 위에 발라도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피부에 여러 겹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르는 것보다 피부에 가깝게 발릴수록 그 트러블에 잘 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 단계에 바를수록 효과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화장대 터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파템 어벤져스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인생템 3개만 뽑자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 요거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인데 이거는 제가 5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탐지들도 이미 지겹게 들어서 언니 뭐 새삼스럽게 또 말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 비탐지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겹지만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5년 동안 붉은 트러블, 그 다음에 모낭염에 효과를 강력하게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쓸 때마다 이게 효과가 보이니까 사실 내성이라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나 아니면 외박할 때 무조건 들고 가는 제품이고, 여전히 저한테는 대체 불가인 그런 스파템이에요. 제가 트러블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를 보냐면, 보통은 우리가 트러블 올라왔을 때 약간 압출을 하거나 뭔가 짜내야지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은 그 트러블 붉은기 올라왔을 때 그 위에 국소 부위에 발라주거나 아니면 그 모낭염 겉면에다가 콕 발라주면은 겉면이 살짝 굳어요. 하루만 지나도 일단 겉면이 살짝 굳은 게 느껴지고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겉면이 굳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냥 세수할 때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던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속에서 가라앉고, 이거를 쓸 때마다 제가 느끼니까 늘 계절 관계없이 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더 추천. 뭔가 자잘한 그냥 좁쌀 같은, 그러니까 붉은기가 없는 그런 트러블보다는 약간 번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좀 강력한 트러블들 있잖아요. 제 여기 올라가고 있는 사진의 모습처럼 이런 트러블에 사용했을 때 저는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티트리 105일 성분이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그냥 좁쌀보다는 붉은기를 동반한 그 트러블의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쓰냐면, 우리 비탐지들은 아시겠지만 사용감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화장솜에다가 얘를 덜어가지고 이런 턱라인, 저는 턱라인이 진짜 이렇게 번지듯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데를 넓게 발라줘요. 왜냐면 저는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면봉으로 하나씩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감도 익숙해졌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거든요. 근데 우리 비탐지들은 절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면봉에다가 이렇게 양을 덜어가지고 트러블 국소 부위에 톡, 뭐 모낭염 국소 부위에 톡 이런 식으로 딱 그 트러블 국소 부위 윗면에만 사용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티트리 추출물이 100% 들어간 만큼 효과가 정말 강력한데 함유량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사용감이 화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이런 팔 안쪽이나 목 같은 데 있죠, 여러분. 이런 얇은 살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케이 괜찮으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우리 비탐지들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 저한테 글 보내주신 것도 봤는데 요거 티트리 100 오일 잘 맞으시는 분들은 에센어브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이랑 요 티트리 100 오일 같이 써보세요. 요 크림은 티트리의 진정 효과 플러스 짱짱한 수분 보습감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티트리도 나는 잘 맞고 여름이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팍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바르고 그 위에 티트리 100 오일로 스파케어 해줘도 건조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궁합 추천드려요. 제형을 보시면 찐한 크림 제형이 그득그득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수분이랑 보습감이 짱짱한 타입이라 피부에 발랐을 때 촉촉함이 강력해요. 그리고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거나 약간 말 크게 하면은 얼굴이 금방 벌개지고 열오르잖아요. 저도 어제 라이브 했는데 막 라이브 중간중간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럴 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세안해주고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 발라주고 스파케어 해주면 열감 진정도 되고 피부 자체가 편안해져요. 피부에 올리면 수분감이 탱글탱글하게 느껴지는데 마무리감이 날아가는 수분감 아니고 피부에 녹진하게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상태로 다음날 세안할 때까지 쭉 유지돼서 진정이랑 보습 그리고 장벽 헤어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 발라주고 그 위에 티트리 100 오일 발라가지고 스파 케어까지 해주면 진정, 보습, 장벽 케어에다가 그 위에 한 번 더 강력한 진정 효과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궁합이어가지고 티트리 잘 맞으시는 우리 비탐지들 한번 요 궁합으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티트리 오일 10ml 플러스 10ml 그리고 면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가 특급 할인이 들어가서 17,82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개당꼴로 따지면은 8,91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 이미 쟁여놓고 쓰시는 비탐지들은 요 기간 놓치지 않고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트리 크림 80ml 플러스 10ml 요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구성도 15,300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한정으로만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미 잘 쓰고 계시는 비탐지들 요 기간 놓치지 말고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스파 케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이 지금 피부 결 있죠? 이거는 스킨케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 위에 피지선 문제로 올라온 트러블은 스킨케어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진정 효과가 강력한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큼직한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요거는 스킨케어랑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때부터는 스킨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피부에 이제 전체적으로 결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들로 진정을 시켜주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국소 부위 트러블의 효과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스파템 제품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피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꼭 발라주고 있어요. 스파템 고를 때 기준은 우선 저는 함유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나 아니면은 이부프로펜 피코놀 이런 성분들 아니면 티트리 아니면 트러블 전용으로 나온 레티놀 그 다음에 니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패치 있죠. 이런 애들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제 그 큼직한 트러블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트러블은 빠르게 피부과에 가서 흉을 방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매번 피부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1년을 피부과에 매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다니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서 트러블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진짜 그냥 방치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지고 근데 내 트러블에 정말 효과가 있는 스파템들을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정말로 염증 주사 맞는 돈 굳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요 정도 트러블, 환절기 트러블이나 여름에 트러블 올라와도 제가 쓰는 스파템 어벤져스 아이들로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피부과를 안 가고 있는 거고 우리 비탐지들도 초반에 이렇게 제품 막 찾을 때 실패도 할 거거든요. 실패도 하고 약간 돈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잘 맞는 제품 하나라도 찾으면 추후에 오히려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굳이 실패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스파템 제품들이나 아니면 여드름 연고 제품들 비교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 없으면 압출 집에서 하지 말기. 차라리 니들 패치 붙여보기입니다. 제가 여드름이 인생에서 심각하게 났던 게 4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탐지들. 근데 이때 중에 한 번이 더 심해지게 됐던 계기가 압출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드름이 이미 올라왔어요. 염증성이랑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집에 막 굴러다니는 재봉용 바늘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여드름 핵심 부위를 푹 찔러줘요. 그러면 가운데 길이 열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집에 사다 놓은 그 다이소 압출기 있잖아요. 그걸로 푹 짜요. 그럼 고름이 이렇게 나오고 찌르고 푹 짜고 찌르고 푹 짜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늘을 사용한다 그러면 약간 라이터로 그을러가지고 나름 소독을 한답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그게 제가 심지어 20대 초반도 아니고 20대 중반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비탐지들이 이 얘기 듣고 엄청 놀라실 수 있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란셉 바늘을 사용하고 압출기를 깨끗하게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흉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특히 저처럼 여드름 농 사이즈 자체가 크신 분들은 이게 압출되고 나면은 이 농이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압출 후에 뭔가 이게 찍힌 흉터는 아닌데 안으로 움푹 들어간 이런 현상을 좀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저는 차라리 피부과에 가서 압출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댓글에 종종 보이는 게 이제 이런 방법보다 피부과 가서 약 먹으면 끝이다. 그 피지 조절제 약 먹으면은 다 해결이다. 올킬이다.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거를 끊은 다음에 우리가 그 약을 평생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평생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고 싶은데 부작용도 저는 안구건조증이랑 탈모를 너무 강력하게 느껴서 끊었던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임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약을 평생 먹는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은 다음에 여드름이 또 발생하면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피부과를 일주일에 한 번 갔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드름이 또 폭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드름이 심해지고 흉 남는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의 이제 여드름이 올라온 상태라 압출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면 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여드름 고민으로 피부과 갔을 때는 여드름 압출이랑 스케일링 이거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서 다른 부가적인 거 한다 그래도 저는 피부에 큰 뭔가 변화나 효과를 못 느꼈어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드름 관련 스케일링이랑 압출 도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광선 케어나 미백 케어나 이제 흉터 케어나 이런 거는 뒤에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드름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다른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패키지성을 강조한 그런 피부과는 저는 피하는 편이고 그리고 피부과 가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압출 후기 이런 거는 꼭 보고 가세요. 제가 피부과 갔을 때 압출을 잘못 받아서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번졌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심지어 서울 도심에서 받았던 거고 당연히 피부과면은 피부 도움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정도로 심하게 번질 때까지 3일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손에 위생장갑 제대로 끼고 압출하시는 곳인지 깔끔하게 핵심만 란셋으로 푹 찔러서 제거해주고 소독 깔끔하게 하는 곳인지 압출 후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한 트러블은 아니고 좀 왕건이 여드름이 몇 개 올라온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니들 패치를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비탐지들의 경우에 접착성 알러지가 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접착성 알러지가 일단 없는 피부 타입이고 니들 패치를 왕건이 그 단단한 바위 같은 여드름 있죠. 거기에다가 붙여줘요. 그 니들이 그 여드름 속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살짝 따끔하거든요. 그거를 가라앉을 때까지 저는 연달아서 붙여줘요. 그러면 한 3일 이내로는 얘네들이 꼭 터져나가지 않더라도 안에서 그 땅땅하고 바위 같은 애들이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압출하지 않고 속에서 가라앉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접착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효과 본 이 제품들 스팟 인생템들 있잖아요. 위에다 걸어 놓을게요. 이 영상들 보시고 잘 맞을 것 같은 스팟템들 사용해서 여드름 국수 부위 스팟 케어 해주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클렌징은 피부 결을 케어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기.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제가 경험한 잘못된 클렌징 방법은 메이크업을 지워낸다 아니면은 그냥 피부를 세안한다 이 느낌으로만 세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느낌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했다 보니까 난 오늘 세안했어, 난 오늘 메이크업 지웠어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세안을 하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냐면 피부 결이 정말 쫀쫀하게
게 케어가 된 게 느껴져요. 피부에 그런 유분이랑 피지 알맹이들, 겉도는 무언가들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 내 피부 결감이 쫀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세안했다, 메이크업 지워냈다 라고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성이고 유분감이 많고 이런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에서 까칠까칠하고 뭔가 막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 피부 결 자체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개선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 원인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각질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질 제거하면 우리가 뭔가 피부가 망가질 것 같고 강력할 것 같고 민감성이신 경우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여드름의 원인이 피지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못하는 그 쌓여있는 각질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순환 방법이나 잘 맞는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인 각질 제거는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각질이 두터운 편이고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남성분들 피부랑 비슷한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강력한 방법들도 괜찮은 편인데 나는 민감성이고 조금 피부가 연약한 편이다라고 하시면 자극이 비교적 없는 방법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케어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드름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저는 꼭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 성분 중에 바하나 라하, 파하 같은 성분도 잘 맞고 좋아하고 세안할 때 하는 방법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간편하면서도 그 세안할 때 피부 결이 정말 쫀쫀하게 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2, 3회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묽게 사용했을 때는 매일매일 효소 파우더로 세안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효소 방법이 다른 각질 제거 방법 그 4가지 중에서는 모든 피부 타입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각질 제거 성분 무언가를 쓰는 것 자체가 아직은 걱정된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쓰는 클렌징 폼으로도 각질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순하면서 약산성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거품망을 이용해서 거품을 풍성하게 내줘요. 거품망을 사용하면 약산성 제품 자체의 그 사용감이 훨씬 좋아지기도 하고 세안할 때나 세정할 때나 모공속을 조금 더 깨끗하게 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한 60초 정도 여유 있게 롤링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피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마사지 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한 20초, 30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유 있게 60초 정도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주면 똑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피부 결이 쫀쫀하게 케어된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미온수를 써주고 있고요. 이 이유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잘 쓰면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애매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 피부를 연하게 불려주는 느낌이 저는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온수의 그 온도 자체가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각질을 불려주고 좀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헹궈내줍니다. 처음 물로 이렇게 적셔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헹궈내줄 때도 그렇고 한 20번 정도 충분히 불려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묻혀준 다음에 세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피부 결도 훨씬 쫀쫀하게 케어가 되고 각질도 이 과정에서 약간 연하게 제거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 제품 무언가를 쓰는 게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클렌징 폼 쓰는 단계에서 60초 세안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사소하지만 여드름이 없어지는 습관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 설명하고 나니까 사소한 것 같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도 낭비가 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만 꾹꾹 담아봤거든요. 우리 비탐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비탐지들도 이제는 저랑 같이 여드름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케어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거든요. 만약에 제 영상 보고 효과 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 방법이 아니더라도 효과 본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